터지는 콘텐츠를 만들려면 나다운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나다운 게 뭐야? 요즘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저희 아내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콘텐츠를 잘 만드는 편인데요. 요즘 최근에 바뀐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문제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따라 도달률이 낮아서 항상 고민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찾아보나 봐요. 이렇게 하면 대박 난다더라 하는 그런 카더라 정보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요즘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고 있는데 앞서 했던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나다운 콘텐츠란 과연 뭘까요? 저 역시도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다행히 제 대답을 듣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한 번 더 복기해보고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마이크를 다시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나다움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말도 많잖아요. 특히 브랜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배민스러움으로 대표되는 브랜드스러움, 즉 나다움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 역시 그런 단어가 꽂혀서 매우 오래 지내왔었기 때문에 익숙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저 역시도 이 나답다라는 개념을 꽤 오랜 기간 오해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저는 이 나답다라는 것을 only one 또는 오리지널, 즉 독창성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컨텐츠를 만들거나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독창성이라는 그 개념은 여러 분야에서 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콘텐츠에서 독창성은 주제의 오리지널리티에 더 가까운 개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저는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내가 만드는 이 콘텐츠가 독창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다른 사람도 했던 주제를 나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남들이 다 하는 주제로 콘텐츠를 만드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차 안에서 저희 아내님도 이런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나다움을 독창성이라는 것과 결합시켜서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답이 안 나오는 게임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 나다움이라는 것은 독창성과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의 나다움은 오히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애티튜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지금 이 오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특히 진실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고민은 더 높은 수준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논문을 쓰려는 그런 상황이 아닌 가볍게 콘텐츠가 소비되는 특성을 가진 SNS 상에서는 콘텐츠 메이커가 주제에 관련된 오리지널리티를 고민한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너무 과한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자책에 가까운 생각을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크리티컬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비정기적으로 콘텐츠를 만든다고 한다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주제를 발굴한 다음 그걸로 콘텐츠를 만들면 되겠지만 SNS 상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사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자주 콘텐츠를 발행하는 게 미덕인 이 플랫폼이라는 시장 성격상 독창적인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은 사치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제의 독창성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해당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가 아닌 이상 뽑아내기는 매우 어려운 개념이죠. 특히 챗GPT로 대표되는 AI가 일상으로 들어온 현재는 더더욱 그런 독창적인 주제를 뽑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라면 독창적인 주제를 뽑아내는 건 거의 0% 확률에 수렴하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다운 콘텐츠는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콘텐츠는 무슨 주제를 담아내느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SNS상에서 콘텐츠를 발행한다는 사실과 앞서 언급한 비전문가적 입장에서 그리고 AI가 현실에 밀접하게 적용된 현재 상황에서는 콘텐츠 주제보다는 콘텐츠의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 방법을 고민하는 게 더더욱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다운 콘텐츠는 결국 스피커로서 어떤 애티튜드로 전달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좀 쉽게 제 생각을 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A, B,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다 콘텐츠 메이커고요. 이 사람들은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파묘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콘텐츠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시죠. A라는 사람은 평소 쾌활하고 위트 있게 말을 잘 한다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은 파묘에서 주연으로 연기한 최민식 배우의 찐팬이라고 가정하죠. 그리고 C라는 사람은 영화를 본격적으로 공부한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이 A, B, C라는 사람은 파묘라는 동일한 영화 리뷰 주제를 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평소 쾌활한 A라는 콘텐츠 메이커는 파묘가 오컬트적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술술 넘어가는 멘트와 영화와는 달리 오히려 밝은 분위기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콘텐츠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민식 배우의 찐팬이었던 B라는 사람은 최민식 배우의 필모그래피의 흐름 중 파묘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파묘란 영화 속에서 최민식 배우가 얼마나 빛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팬심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를 본격적으로 공부한 C라는 사람은 파묘에 대한 설정부터 팩트체크, 그리고 영화 스토리 기법 관점에서의 장단점까지 아주 꼼꼼하게 분석해서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A, B, C라는 콘텐츠 메이커는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행동거지 등을 기반으로 똑같은 주제일지라도 사람들에게 다르게 전달하게 됩니다. A는 A다운 애티튜드로, B는 B다운 애티튜드로, C는 C다운 애티튜드로 콘텐츠를 만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죠. 나는 내 애티튜드가 뭔지 잘 모르겠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봤을 때 좋아 보이는 콘텐츠 메이커를 몇 명 뽑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타일대로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본인이 아주 편안하게 그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편안하게 생산했는데 반응까지 좋다라고 한다면 그건 내가 봐도 나답고 남이 봐도 나다운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스타일이 아닌데 이게 왠지 사람들 반응이 좋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스타일을 따라 했다면 그건 나다운 게 아닐 것입니다. 평소에 매우 진지하게 분석하는 성격인 사람이 콘텐츠 반응이 좋다라는 이유로 가볍고 약간 들뜬 분위기로 콘텐츠를 만든다면 그게 과연 나다운 콘텐츠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만들어서 콘텐츠 반응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의 가치관과 나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애티튜드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간다면 분명히 짧은 기간만 반짝했다가 꺼질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는 짧은 순간 떡상을 하든 떡상을 하지 못했든 간에 결국에 콘텐츠로 브랜딩을 하려면 오랫동안 지속해 나가는 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콘텐츠 메이킹을 해 나가려면 자기 정체성에 기반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입니다. 정말 우연히 안 맞는 옷을 입어봤는데 의외로 잘 어울리거나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반복했는데도 자기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그 옷을 벗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짧게 터지는 것의 위력을 몇 번 맛보게 되면 그런 것만 쫓아다니다가 갈팡질팡 하면서 시간만 낭비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짧게 나다운 콘텐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이건 단편적으로 보면 콘텐츠 메이킹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길게 본다면 브랜딩에 관련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중에 또 공유하고 싶은 콘텐츠가 생각나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판다는 날 대표 이행곤이었습니다.